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희 사랑하는 제자를 또 모시고 또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모신 친구도 아주 드라마가 많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조속과를 합격하게 됐는데요. 본인이 최저를 못 맞춘 줄 알고 면접 준비를 안 했다가 우리의 놀라운 생기부와 미술활동 보고서 점수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면접을 보고도 최종 합격을 해준 너무너무 기특한 친구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26학번 홍익대학교 조속과에 입학하게 된 유시우라고 합니다. 박수 너무 축하해요. 이제 드라마가 많았던 만큼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친구의 생기부 컨셉이랑 또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가라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본인의 작가적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걸 단계별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리고 생기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세특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나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미전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교과 내신까지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다양한 지표들이 어떻게 잘 맞물려서 돌아갔는지를 이 친구의 케이스를 보면 너무나 잘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창의적 능력을 어떻게 다양한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었는지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좀 가장 특수한 점은 우리가 내신이 과학으로 들어갔죠. 네, 어떻게 하다가 과학을 넣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이제 내신이라는 시험을 보면은 과학이 더 따기 유리한 것도 있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그냥 과학이라는 어떤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과목들을 좋아해서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과학이 좋아서 과학을 선택하게 됐고, 과학이 좋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와서 따라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 성적이 실제로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과학을 내신으로 넣는 게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과학을 단순히 내신으로 넣는 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생기부 컨셉은 사실은 과학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서 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하려고 하는 시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인간의 인지 능력이라는 게 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서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과학과 같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또 어떤 대안들이 존재할까? 우린 또 어떤 대안들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정보 이론적으로 우리의 인간상을 분석을 해본다든지, 인간 관계를 접근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객체지향 존재론이나 뭐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서 이제 신유물론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신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다양한 영감을 얻어서 활동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좋았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보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능력,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능력,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능력, 이런 태도들을 잘 보여준 후에 그 이후에는 또 한 번 반전을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사실 진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세상 이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을 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여기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텝이 너무너무 예뻤다. 모든 과정이 굉장히 정밀하게 시간 순서대로 넘어갔고, 본인의 또 내신이나 아니면 딱 생기부에서 보여지는 그 지표적인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거랑도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만큼 진정성 있는 생기부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좀 다양한 작품 활동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거예요? 다양한 게 있지만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3학년 때 진행한 동아리 전시에서 정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사물이나 어떤 비생물 같은 존재마저도 전체 우주에서 보면은 똑같은 그냥 원자 덩어리고, 그것을 디지털 시대에 맞물려 보면은 모든 정보로 환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탈피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3D 프린트를 한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이것도 뭐 제가 이제 개념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의 또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물성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왜냐면 조속과를 지원하는 친구잖아요. 물론 개념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가 어떠한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물성 연구를 꾸준히 해왔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는 3D 프린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집에 3D 프린터를 갖다 놓고 혼자 연구를 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뭐 2학년 때부터 미전에 이제 뭐 손 캐스팅 해가지고 다양한 캐스팅을 뭐 척고로도 하고 뭐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손을 캐스팅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3D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그 재료마다 다른 의미, 상징성을 담아서 좀 자아를 꾸며내는 소조에 다가가는 뭐 그런 형상을 커튼이랑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3D 프린트를 가지고서 물성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에 또 철학적인 의미도 담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냥 단순히 3D 프린터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3D 프린터로 모양을 만든다라는 행위가 실제와 복제 사이에 어떠한 간극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실제와 유사한 모습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도 프린팅한다는 것 자체가 복제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좀 모순적인 어떤 개념에서 오는 3D 프린터에 대한 나만의 이해, 이런 것도 중간에 보여주는 활동도 넣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마지막까지 3D 프린터를 이제 재료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 거죠. 이것도 굉장히 지속성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얘기했던 그 활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들을 별도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았다.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과학에 대한 지식에 집중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 다른 어떠한 생물이나 다른 어떠한 존재보다 조금 더 우선시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스스로 한번 깨트리고 사실은 인간은 하나의 그냥 종일 뿐이야, 이 세계에서 객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삶을 경험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인간도 하나의 정보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과정도 스스로 사고를 깨트리고 그 이에 확장시키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그거 말고 또 작품 활동 하나만 더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2학년 때 그것도 동아리 작품이에요. 이거는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몸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자주 찍었는데, 엑스레이의 매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사물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떨까, 그것을 상상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물의 본질을 한번 찍어보자, 사물의 본질은 왜 없다고 항상 생각할까, 그러니까 인간 외의 존재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한 작품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목도 너무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제목 몽중유골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적인 장치인 엑스레이를 사물한테 투사를 해서 사물도 인간과 같이 내부적인 기관과, 그리고 사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고유한 어떤 의미, 고유한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내부를 쫙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말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그걸 같이 전시를 했던 이제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낸 그 스토리텔링 중에 중요한 구간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간과 사물의 긴장 관계, 이걸 난 어떻게 완화시키고자 하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던 이제 너무 좀 시리즈로 좋았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는 이런 생각을 더 가속화시키는 걸 진짜 도와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는 사실은 3D 프린터가 너무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데, 거기서 끝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엄청 또 푸시를 했어요. 뭐 시우야, 너 뭐 이런 거 본 적 있니? 너 스펙타큘러 서도 전시 본 적 있니? 너 이거 가서 이거 봐야 된다, 이거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집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상상 속의 집을 만들면 현실적인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지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니? 이러면서 엄청 레퍼런스를 정말 작가 대하듯이 많이 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개념적인 부분에서 너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더 파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게 재밌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너가 거기에 집중해봐라, 너 그런 거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어떤 도움이 됐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과학적 흥미나 어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고, 소연쌤이나 제 튜터쌤이 계속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시면서 제가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해진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의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규물론 솔직히 간지나잖아요, 들으면.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겉멋들어서 그 키워드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에도 미활부에도 이 친구가 그냥 유행하는 키워드 같으니까 그걸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더 진정성 있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좁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더 거시적으로 시각을 풀어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걸 시우의 선택에 많이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제시를 해주고
해주면서도 시작 포인트는 너가 잡아봐라. 왜냐면 너 그거 잘하니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잡아오면 제가 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또 우리 튜터쌤하고도 잘 공유를 해서 정말 셋이서 완벽한 호흡으로 이 입시를 끝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왜냐면 우리 진짜 최저 못 맞춘 줄 알고 너무 우울해 있었잖아요. 1차 다 합격했고 진짜 기대가 컸거든요. 장학생으로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저를 못 맞췄다니까. 이거 너무 슬펐죠. 사실 이번에 최저 못 맞춘 친구 많지만 특히나 슬펐습니다. 알고 보니 맞춘 거죠. 이런 경사가 없죠. 그래서 셋이 지금 너무 행복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합격을 맞이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요. 근데 그래도 면접 얘기를 또 안 해볼 순 없죠. 좀 마음을 오히려 내려놓은 상태에서 봤으니까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영상 보는 친구들 나도 면접 준비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좀 특수하게 일단은 솔직히 서류 점수가 진짜 높았을 거예요. 1단계 점수가. 1단계 점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올해 또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또 조속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좀 특수 상황이 있었다. 1단계 점수가 높은데 애들이 최저를 많이 못 맞춰서 결시자가 많은 상황에서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구멍이 좀 컸다. 조속과에는.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작가적인 성향이 이제 조속과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이런 성향으로 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학과는 사실은 조속과랑 동양학과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 준비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용기를 얻으면 안 됩니다. 면접 준비는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파이널 특강을 안 들었을 뿐 중간에 우리 모의 면접 보고 같이 면접 사고력 훈련하는 연습은 계속해서 했었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면접에서의 좀 분위기나 본인의 좀 어필 포인트나 이런 건 잘 먹혀 들어갔나요? 최저가 안 맞은 줄 알았으니까 그때는 완전 가서 문제 풀고 문을 노크를 딱 해서 문을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면서 저희 모든 사고가 정지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 서류 점수가 높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수님 두 분이 웃고 계셨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긴장이 풀려서 더 대답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무난 이상으로 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다 따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뭐 생기부도 따로, 미술활동 보고서도 따로, 면접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얘네가 하나의 세트라고 저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평가예요. 종합평가. 이 말은 무엇이냐? 사실은 생기부나 미활보나 면접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어떤 논리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튜터링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어떤 활동을 전개를 할 때 가끔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이런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제가 막 우기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왜냐면 그래야지 감각이 길러지니까. 그리고 당연히 개념적인 것도 완벽하게 이해해서 숙지해서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싶고 이제 뭐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건강한 흐름은 이거다. 우리 시우처럼 생기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 사고력을 기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부에 들어갈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이건 나쁘고 이건 좋아. 그럼 이건 왜 좋아? 이건 왜 별로지? 이건 왜 나쁜 피드백을 받았지? 이 기준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준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언어화를 정립을 해야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필 포인트를 정리해서 어필을 해야 이걸 듣는 사람이 이걸 좋은 활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구나. 이 감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엔 이 훈련이 면접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면접장에서 물론 더 연습할 것들은 더 많이 생기긴 하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감각이 있어야 면접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의 세트로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우처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가 사실 예중예고 출신이잖아요. 또 엄청난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 이제 예중예고를 나오면서 분명히 본인이 느꼈던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점도 나름대로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과정이 본인한테는 좀 어떤 의미였어요? 예중예고가 그림 실력을 기르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예중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똑같은 정물 보고 똑같이 그리고 예고 가서도 계속 인물 똑같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그 과정에서 소묘 실력이 매우 많이 늘었지만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예술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교내 미술 전시회를 열어도 다 똑같이 그리는 것만 하고 있고 이 의미가 뭐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더 폭넓게 알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은 되게 넓구나를 알게 되어서 요새는 이제 작업을 하거나 작품을 볼 때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지금 너무 뿌듯하고, 그러니까 물론 입시도 입시지만 사실 작가적인 성향이 있는 학생일수록 그 입시라는 시간을 버티게 하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뭐 작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미술이라는 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창작을 안 하면 좀 죽을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을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진짜 너무 우울한, 저도 그 느낌 뭔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창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중예고 막 갔는데 사실 가보니까 막 소묘만 하고 있어. 솔직히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너가 하고 싶은 주제 생각해봐 이러고 애들 던져놓으면 할 수 있냐고. 그 전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연습을 또 같이 해보고 자기만의 키워드를 찾고 이런 게 너무너무 아쉽지만 예중예고를 나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저희라고 좀 어필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모두 되게 작업에 진심이고 저도 너무 진심이고 저도 이제 동시대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항상 공부하며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창작을 되게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우리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당연히 재밌는 거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게 쓸데없다고 치부할지도 몰라도 우리끼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것도 보고 너무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자신 없어 해? 너 지금 너무 재밌는 생각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서 그걸 멈춰봐? 더 막 붙돋아주고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은 조금 뒤로 미루라고 하고 아니 뭐 소매 너무 잘하면 좋지만 뭐 이미 잘한다? 우리가 거기에 더 시간 많이 써둘 필요는 없다. 지금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때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많이 해주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입시가 잘 흘러갈 수 있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홍익대학교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주고 싶은 팁이 있을까요? 방금 소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술을 하고 싶고 본인만의 세계가 있다면 진득하게 그걸 파보는 과정에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사실 퀄리티는 따라오니까 본인만의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순수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왜냐면 3년 내내 우리 사실 같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순수과 친구들은 보면은 1학년 때부터 거의 컨설팅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힘드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기록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순수과 선생님들은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완전히 다 비실기를 또 준비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뭐 디자인과는 다 비실기 준비하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챙기면 더 생기부가 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서 순수과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컨설팅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많이 받기를 추천을 제가 또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1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1학년 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슬슬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할 건데 그걸 정말 오픈해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 이거 별론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하나도 이해를 못 해주던데? 그냥 이런 거 너무 공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던데? 그래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진짜 시우가 얘기한 대로 보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작점은 일반적일지도 몰라. 근데 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고력으로 끝까지 이어질 때도 있다. 그러니까 생기부라는 건 처음부터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거 절대 아니고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처럼 구체적인 얘기 넣고 특별한 얘기 넣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얘기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해보자라고 제시했을 때 솔직하게 또 의견을 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야지 우리 시우처럼 또 좋은 팀으로 우리가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튜터스 라운지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기 많이 받아가서 성공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진짜 많은 드라마가 있었던 학생이잖아요. 이 기를 잘 나눠줄 거라고 보고 시우도 많은 드라마 있었던 만큼 정말 진짜 행복한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인증해주시면 우리 시우의 소중한 미활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